안녕하세요. 저는 로드테스트의 김기범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벤틀리 벤테이가를 만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에 구름 보이시죠? 양탄자처럼 깔린 구름을 보니까 벤테이가의 승차감도 저렇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벤테이가를 시승하는 거는 국내 최초고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딱 40명의 기자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한 명씩만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로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공항에서 내려서 마르벨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길도 깨끗하고 풍경도 참 멋지네요. 네, 이곳이 바로 마르벨라입니다. 그 스페인 남부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말라가도 유명하지만 마르벨라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조깅을 좀 했는데 동양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해변에 벤틀리에서 벤테이가를 쭉 세워놨습니다. 자, 벤테이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솔직히 저는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실물이 좀 더 낫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예쁘다는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이 차가 컨셉트카로 먼저 공개가 됐었죠. 그때 벤틀리 디자이너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벤틀리 디자이너 중에 한국 분도 있어요. 지금 외장 디자인 총괄하는 이상엽 디렉터 포함해서 또 김보라 씨라고 있는데 김보라 씨한테 정말 저 모양 그대로 나오냐 그랬더니 설마 저렇게 나오겠어요 이랬는데 좀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가네히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말 익스클루시브한 행사였어요. 각 나라별로 한두 명만 불렀는데 일본 대표로 온 저널리스트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마르벨라 리조트 앞에서 이제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좀 좁은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도심을 빠져나가서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차 안이.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보이는데 이 위성 사진이랑 합성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감이 뛰어난데요. 대신 좀 버벅거립니다.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중간에 몇 번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자, 벤테이가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12기통 엔진을 앞에 얹고 달리는데 첫 느낌은 정말 조용합니다. 엔진이든 배기든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승차감은 다른 벤틀리가 그렇듯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장거리 여행할 때 정말 이만한 차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주변 차 흐름이 있어서 뭐 가속을 지금 이 구간에서 못 해봤는데 잠깐 밟아보면은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이 시속 100km까지 4초에 가속을 하죠. 골프 R이 아마 5.1초였죠. 자, 뒷좌석을 제가 잠깐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하죠. 좌우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센터 콘솔에는 각종 편의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머리 받침 뒤에는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가네이코 씨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네요. 벤테이가는 벤틀리가 처음 만든 SUV죠. 아마 이 초호화 브랜드 가운데서는 벤틀리가 스타트를 끊었는데 과거 벤틀리가 창업을 했을 때 벤틀리 경주차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이제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데 거의 트럭입니다, 트럭. 그래서 벤틀리가 처음 이 차를 만들었을 때 이 자동차 경주판을 휩쓸었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이름을 알렸는데 당시에 이제 경쟁사에서 벤틀리를 보고 뭐라고 놀렸냐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트럭을 너네가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드디어 정말 큰 SUV를 만들었죠. 지금 현재 벤테이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SUV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릅니다. 또 벤틀리는 가장 고급스럽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벤테이가를 이야기할 때 우선 엔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W12기통입니다. V12기통하고 뭐가 다르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굉장히 V형 6기통 엔진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 폭스바겐의 페르디난트 PA가 개발을 한 엔진인데 그래서 12기통이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부품 수가 더 적습니다. V형보다.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엔진이고 이 엔진 지금 뭐 벤틀리 여러 모델이 쓰고 있죠. 벤테이가에서는 지금 608마력을 내고요. 국내 들어올 때는 인증받을 때는 또 몇 마력이 될지 약간 변동이 생길 수는 있어요.
토크도 엄청납니다. 시속 100km 가속을 4초에 맞추고 벤틀리는 전통이 있죠. 웬만하면 최고 속도를 300km를 꼭 넘기죠, 시속. 벤테이가 역시 시속 301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벤틀리가 처음으로 이번에 시도한 게 있는데 W12 기통 엔진에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결합을 시켰어요. 그 렉서스 D4 시스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료를 양쪽에서 뿜을 수 있는 거죠. 폭스바겐 그룹에서 페이톤에 얹어서 제일 먼저 선보였었죠. 왜 W냐면은 이 엔진의 형상이 독특합니다. 12기통이면 V형을 많이 쓰는데 실린더가 이제 양쪽으로 6개씩 있는 거죠. 근데 W12 엔진 같은 경우는 6개가 V형을 이룬 V6 2개를 붙인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V6는 보통 실린더 블록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 엔진에 들어가는 V6는 실린더 블록 하나에 피스톤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12기통 엔진이지만 그냥 기존 V형 12기통 엔진보다 훨씬 짧죠. 일렬로 배열을 안 하니까. 이 피스톤들이 일렬로 있는 게 아니라 6기통이 서로 엇갈리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만큼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또 밸브 계통 부품수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태어난 엔진입니다. 이 벤테이가의 플랫폼은 아마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 여러 모델이 나눠 쓰게 될 거예요. 예전에 투아렉이랑 카이엔과 Q7이 그랬던 것처럼 이 플랫폼 역시 카이엔이 물려받아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많이 썼어요. 알루미늄 패널을 썼고 또 마그네슘이나 요즘 유행하는 경량 소재들을 두루 써가지고 이 덩치에 비해서 무게를 많이 줄였죠. 벤틀리가 주장하기로는 이런 경량 소재를 씀으로써 기존 방식의 소재로 차체를 짰을 때보다 236kg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벤테이가 실물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모든 요소들이 큼직큼직합니다. 그래서 벤틀리만의 고유한 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뒷문 쪽에 보이는 약간 위로 솟아오르면서 지나가는 이 라인이 예전에 컨티넨탈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이죠. 그래서 뭐 뮬산이든 컨티넨탈 GT든 전부 다 이 라인을 갖고 있고요. 그릴은 뭐 워낙 유명하죠. 보기만 해도 바로 벤틀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격자무늬 그릴을 달았습니다. 앞뒤 램프는 LED로 꾸몄고요. 헤드램프 바로 옆에 있는 저 조그만 원은 헤드램프 워셔입니다. 헤드램프가 더러워졌을 때 저게 튀어나와서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물을 뿜는 거죠. 워셔액 노즐을 거기로 숨기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고 매끈하게 디자인이 나왔죠. 그리고 그 팬더 같이 이렇게 굴곡진 부분은 이제 벤틀리가 슈퍼포밍이라는 기술로 프레스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철판을 500도까지 달궜다가 뜨거운 상태에서 프레스로 꽝 찍은 다음에 급속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예쁜 모양도 구현을 하면서 이 철판의 강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벤테이가 뿐만이 아니라 컨티넨탈 GT나 뮬산도 저 부위는 다 슈퍼포밍으로 프레스를 합니다. 벤테이가의 백미는 실내입니다. 실내 들어가면은 와 진짜 이게 고급차는 이런 거구나 단번에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벤틀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벤틀리는 그 사람 눈속임을 하기 위한 장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건 정말 금속이고 나뭇결 무늬가 있는 건 진짜 나무고 인조 가죽도 쓰지 않죠. 가죽은 진짜 가죽이죠. 벤테이가 역시 굉장히 호화스럽고요. 이 가죽과 원목, 금속도 적절히 섞어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실내를 꾸몄습니다. 벤틀리 엔지니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차피 롤스로이스도 나올 텐데 SUV를 니네 이거 롱휠 베이스 만들 생각 없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독립식입니다. 그래서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앉았을 때 느낌에 큰 차이가 없고요. 뒷좌석에 앉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모니터도 볼 수 있고 시트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시트에는 얘네가 자랑하는 퀼팅 무늬, 격자 무늬로 박음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죠. 벤테이가에서 화제를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시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승차 중에는 그거를 갖고 있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형 시계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기본형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역시 브라이틀링에서 만들었는데 대신 얘네가 행사장에 이걸 저희가 한번 보라고 디스플레이용으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시계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밥을 줍니다. 스스로. 사실 가격이 화제였죠. 이 옵션을 다 선택하게 되면 다이아몬드까지 다 받고 하게 되면은 이 시계 값이 벤테이가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도둑 맞으면 어떡해 이런 거 물어봤더니 차에서 내릴 땐 뛰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벤틀리가 오프로드 주행 코스도 마련을 해놨어요. 정확히 원래 이런 코스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2차 사는 사람 중에 이 길을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표로 해봤는데 저도 다른 SUV들 많이 타봤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제 생각엔 레인지로버급은 충분히 해내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오프로드 코스를 설계할 때 굉장히 험하게 합니다. 겁이 나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은 차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벤틀리는 좀 벤테이가의 가격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코스가 무난한 편이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틀리의 오프로드 성능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어요. 뭐 알아서 다 해주니까는 뭐든 조심스럽게만 다루면 돼요. 가속도. 이게 벤테이가가 뛰어들면서 초호화 SUV 시장이 이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벤틀리 관계자랑 그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는 랜드로버도 레인지로버 위급의 초호화 SUV를 개발 중이고요. 벤츠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브랜드로 SUV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2017년에 나오니까 아마 2016년에는 실물이 공개될 것 같고요. 마세라티도 르반떼죠, SUV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호화 브랜드들의 SUV 전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벤테이가가 일단 기선을 제압하러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데 벤틀리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벤테이가를 선보이면서 최소한 판매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거로 자신을 하고 있고요. 볼프강 디르하이머 CEO죠, 벤틀리 깜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벤테이가 플랫폼으로 또 다른 차종을 하나 만들겠다. 그 다음날 바로 외신에 떴는데 아마 벤테이가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SUV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VA 4.0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디젤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폭스바겐 그룹 분위기상 디젤 이야기를 꺼내기가 여러모로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벤테이가를 선보이면서 지금 벤틀리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맨체스터 근처 크루라는 데 이제 본사랑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바로 길 건너편에 엄청난 규모의 이제 R&D 센터랑 디자인 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직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벤틀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벤테이가 한 대를 만드는 데는 130시간이 걸립니다. 수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주문을 해도 몇 개월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볼프강 디르하이머도 강조를 한 게 우리는 절대 수요보다 많이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브랜드의 가치, 희소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이죠. 음식 보이시죠? 행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워서 이 벤테이가 오너들은 이렇게 살겠구나